네,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 신풍제약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자 먹는 코로나 치료제 이제 승인으로 인해서 백신 치료제, 뭐 진단키트 이런 쪽으로는 좀 약세. 뭐 당연한 내용일 수 있지만 이런 내용도 이런 내용이지만 일단 저는 이 주가의 흐름 자체가 좀 하방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도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이 있고 이제 밑에는 이제 외인 지분 11%가 돌파가 됐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적인 내용이 아닌 자 이러한 내용으로 봤을 때 우리가 외인 수급에 대해서 보면 같이 매집 매수를 해야 될까 아니면 또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이거 정리해서 매도를 해야 될까 고민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 어떠한 내용이 나왔을 때 우리가 방향이라든지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 딱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만 사실 그렇지 않죠. 절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과 빠졌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나온 거고요. 또는 뭐 이러한 내용이 나와서 빠졌다 하더라도 결과는 일단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하락이 진행이 되고 나서 그쵸? 그러니까 지금은 이 흐름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건 단순히 차트 얘기가 아닙니다. 흐름과 뭐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거 역시 차트 뭐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매도예요. 매수 외도. 매수가 적으면 당연히 하락을 하겠죠. 매도가 많아지면.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을 흐름이다라고 보는 것인데 단순히 무조건 이제 차트에 대한 비난과 이제 안 좋게 생각하시는 내용들이 의미가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매수를 하고 상승할 것 같아서 매수를 했는데 하락을 해죠. 나는 분명히 좋은 재료와 좋은 뉴스를 가지고서는 매수를 했다. 근데 왜 떨어지지?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어떤 호재가 나왔을 때 급등도 해요. 하지만 모든 호재가 나왔을 때 급등하지 않습니다. 왜? 남들은 매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외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안심하고 뭐 수십 프로 빠져도 따라서 들어가야 된다? 이건 말이 되나요? 이건 안 된다. 지금 보시면 자 오늘도 상승이 나오다가 그쵸? 상승이 나오다가 빠졌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상승이 나왔을 때의 이 시간을 보시면 이 시간에 올랐네요. 지금 2시잖아요. 오후장에서 상승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는 자 이제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나와서 뭐 하락했다라는 것으로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는 순간 올라갔을 때는 먹는 치료제가 거짓이었다? 그래서 올라갔어요. 아니야, 진실이야. 그 빠졌을까요? 그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냥 흐름에 있어서 일부분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주가의 흐름이 분명히 영향이 있어요. 찌라시든지 이런 내용에 있어서는 당연히 주가에 영향이 있다. 그래서 이때 뭐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잠시 나왔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가 많아지는 상황에서는 말 그대로 지금 그동안에 하락을 했었던 부분에 있어서 자 화이자가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나왔을 것이다. 자 여기 이런 악재가 아니라 뭐 이런 하락이 나왔을 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이 상승과 하락을 보시면 결국은 뭐다? 매수가 들어오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매도가 들어오는 이유가 있겠죠. 과연 그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근데 사실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이 양봉마다 또 음봉마다 다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가 이걸 자꾸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제약바이오 관련주를 제가 많이 올리잖아요. 저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속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약바이오 하면은 어떤 재료 때문에 이렇게 상승했어요. 그쵸? 그럼 그 재료가 없어졌나요? 그럼 없어졌으면 매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냥 오직 어떤 재료가 있어서 이만큼 상승했으니까 이 재료가 더 부각이 될 것이다. 코로나
확진 뭐 더 안 좋아지고 뭐 정말 말 같지도 않은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에 절대 속지 마세요. 이 주식이라는 것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종목이 마찬가지예요. 급등을 하게 되면 급락이 나오게 돼 있다. 분명히 올리는 거에 있어서는 자 호재로 인해서 올리는 게 맞죠. 왜? 당연히 개인들한테 물량을 떠넘겨야 되기 때문에 호재와 재료를 얘기하죠.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재료에 대해서 막 받아들이고 그거 가지고 매수하고 할 때는 이 올라갈 때 올라갔대. 근데 대부분 아 진짜 그 재료를 가지고서 올라갔다. 그러면 그 재료를 가지고 또 올라가겠다. 또 올라가겠다.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약바이오뿐만이 아니라 지금 모든 종목들이 다 그래요. 올릴 때는 확실하게 어떠한 막 좋은 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들한테 물량 떠넘기는 과정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아무리 좋은 내용이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주가의 흐름은 하락이에요. 이 하락을 이겨낼 수 있을까?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것과 재료를 무시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올라갔잖아요. 그로 인해서 올라갔으면 그로 인해서 올라간 부분에 있어서 딱 봐도 이 흐름은 여기서 끝난 거예요. 여기서 이 흐름이 여기서 이제 끝난 거기 때문에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하락이 나오기 시작된다라고 했을 때 긍정적인 것만 좋은 재료만 이것만 생각하면 손절이 안 나간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분명히 단기 저점 구간은 맞죠. 장기 저점은 아니에요. 장기로 봤을 때 이 밑에도 내려올 수도 있어요. 이건 모릅니다. 단기로 저점은 맞아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이런 흐름과 이런 패턴에서 자 저는 여기 이런 거를 계속 강조하고 싶어요. 이런 거 많이 상승을 시켜놓고서 많이 빼는 이런 모양에서 보시면 딱 흐름이 보이시죠. 개파락의 횡보 반등, 개파락의 횡보 반등 마찬가지예요. 계속 이런 작업을 한다. 그럼 지금도 한번 살짝 밀리는 척하다가도 상승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함부로 저점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 여기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것보다 지금 이 전 저점에 와 있지 않습니까? 전 저점에서 저는 5에서 7% 정도, 5에서 7% 정도만 밑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홀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부터 왜 마이너스 5에서 7%인지는 뭐 말씀을 드리긴 좀 그래요. 그냥 근거 없는 내용이에요. 근거가 없다. 근거 없이 혼자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패턴에 있을 때 어느 정도까지는 볼 수 있지만 그 이상으로 봤을 때는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뭐 5% 7%까지 버틴다?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저는 지금 좀 내려가면 바로 정리할 것 같아요. 정리는 그냥 바로 할 것 같다. 저는. 근데 반등에 대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재부터 어떻게 7%, 5에서 7%까지는 보면서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근거가 없다라는 게 뭐냐면 지금 이 흐름에 대해서 읽어보는 거예요. 이 흐름. 제가 다른 종목들의 흐름을 봤을 때 이런 비슷한 흐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 이러한 경우에 자 특히 지금 보시면 개파락 이후에 살짝 반등 밀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 지금 그 모양이 나왔죠. 그럼 여기에서는 개파락이 과연 나올까? 지금 위치에서 저는 개파락은 아닐 것 같아요. 왠지. 그러니까 이 이탈이 됐을 때는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탈이 되고 이 이후에 또 개파락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부터 해서 어느 정도 하락까지는 버틸 수 있지만 크게 하락이 나왔을 땐 버틸 필요가 없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만 할게요. 그래서 어떤 뭐 근거적인 뭐 이평선 뭐 이런 내용을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지금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상당히 시간을 많이 끌었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러한 패턴을 얼마나 봤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패턴에 나왔을 때는 어느 뭐 정확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지금 흐름에서는 아주 이제 밀렸을 때 하락이 나왔을 때에 대한 부분을 너무 길게 볼 필요 없이 지금 상황에서는 현재 위치가 중요하고 어느 정도 하락까지는 눌림까지는 괜찮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다시 뭐 하락이 나온다. 이런 거죠. 이렇게 하락이 나온다. 하락이 나오고 나서는 어떻게 그때 또 다시 분석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중요하고 지금 어느 정도까지는 볼 수 있지만 너무 밑으로 빠지는 상황까지 볼 필요가 있겠느냐. 혹시라도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여기에서는 대응이 안 됐지만 이런 데서 나올 걸. 그러니까 지난 차트로 봤을 때 말씀드린 겁니다. 지난 차트로 봤을 때 이런 데라도 나올 걸. 또는 여기라도 나올 걸. 그렇죠? 근데 이게 계속 빠지면 반등이 나와도 또 안 돼요.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승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현금화도 중요하지만 이탈됐을 때에도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 위치가 일단 저는 5에서 7%까지는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